22대 국회 들어서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본회의에 올라가지고 통과됐습니다마는 윤석열에 의해서 제2요구권, 거부권이 발동돼가지고 다시 제2의의가 이루어졌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결국 최종 폐기됐습니다. 한 4표 정도 이탈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4분 뒤, 정확하게 4분 뒤 국회 의안과의 새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신장식 의원이 22대 국회 처음 통과된 최상병 특검법이 재의 끝에 최종 부결된 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접수가 됐습니다. 윤석열 수사 외압 특검법, 이런 이름으로 말입니다. 최병 특검법이 아니라 윤석열 수사 외압 특검법으로 말이죠. 자, 이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이겁니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범죄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좀 길긴 합니다만은 법률은 또 특정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깁니다. 특검법의 이름이 바뀌니까 이제 법안에 그 겨냥하는 목표가 다른 거죠. 최병의 그 순직과 또 최병 순직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알 수 없는 세력에 대한 특별 검사, 이게 아니라 아예 윤석열 대통령을 못 받고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는 특검법이 된 것입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당권에 도전할 당시에 제3자 추천 최해병 특검법이 대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이대로 갈 것인가? 혹은 조국혁신당에 아예 윤 대통령을 대놓고 못 박는, 수사 대상으로 못 박는 특검법으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로 참 국민들은 혼란합니다. 뭐든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한동훈 표 특검법인데요. 한동훈의 특검법은 이겁니다. 제3자가 추천하도록 야당이 아닌, 여당도 아닌 제3자가 추천하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고 지난번에 못 박았죠. 근데 대법원장이 누구로부터 임명을 받았습니까? 윤석열로부터 임명받은 거 아니에요? 또 윤석열 사람이라는 평가도 많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 추천은 부적절하다. 대한변협도, 아니 대한변협이 뭐 법정단체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뭔데 그 추천을 하는가, 또 이런 저항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권력으로부터 완전하게 완벽하게 독립된 세력이 혹은 개인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국민적 총의라겠습니다. 자, 사실 그래서 특검을 제안한 것으로 한동훈은 이제 일단 합리적인 이미지를 얻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특검의 핵심은 대통령과 권력 집단을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에 절대 관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공정하고 힘있는 특검을 만드는 핵심 요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내정자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 일단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래도 미진하다 판단되면은 필요성 여부가 가려진다. 그때 가서 당내 의견을 들어보고 제3자 특검법을 도입할지 말지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안 하겠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시간을 벌어보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때 되면은 국민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도가 강력하게 읽힙니다. 법 추진의 장기화는 결국에는 무력화지요. 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제1의 최해병 사건뿐만 아니라 제2의 최해병 사건도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마약 세력을 잡았고 여기에 도움을 준 인천세관 직원들도 잡았는데 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용산에서 압박을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이번 제2의 최해병, 그러니까 마약 사건 같은 경우도 김건희의 2차 주가 조작 주포로 통하는 그 사람, 바로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가 이 사건, 조병노 씨를, 경찰 고위 인사인데 이 사람을 무궁화 2개 달게 해주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최해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윤석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김건희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국민들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계속해서 윤석열이 받을 때까지 국민의힘이 그 108석의 그 대우가 허물어질 때까지 계속 더 독하게 더 강하게 특검법을 내겠다? 그때마다 계속 부결된다면 자, 이 시간이 없습니다. 장기화돼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설특검법이 거론되고 있는데 상설특검법이 최선이냐? 여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기화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죠. 자, 상설특검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7명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 3명은 당연직인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그러니까 행정부 1명, 입법부 1명,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이니까 민간단체 1명 이렇게 돼 있고 입법부 4명,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데 이게 말이죠. 상설특검법은 법이 이미 통과가 돼 있고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국회 규칙으로 상설특검을 도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누가 추천위원이 되느냐? 이 부분은 국회 규칙으로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으로 제정한다? 이게 뭐냐? 입법한다는 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규칙을 제정한다는 거는 그냥 국회 내부에서 합의 보면은 다수에 의해서 그 결정이 된다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입법부 4명 같은 경우를 국회 다수당이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바로 이 상설특검을 야당 추천으로 가동할 수 있게 야당이 4명이 이렇게 추천할 수 있게 된다면 저쪽은 3명 아닙니까? 다수결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우회하면서 상설특검으로 갈 수 있다. 물론 상설특검이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 특검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사건별로 좀 나누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 됩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이 특검 국면으로 들어가고 또한 조속히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그 최혜병 특검이 도입되면은 당연히 윤석열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수순이죠. 예상되는 수순이죠. 사실 지금 바로 탄핵 깃발을 들기는 부담스럽습니다. 해법은 조속한 특검 도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석 달 걸려요. 특검만 해도. 자,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탄핵 국면으로 갈 수 있느냐. 우선은 한 명이라도 구속시켜야 합니다. 제가 여러 정치인 또 법률가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왜 국민들에게 이거 볼 거 다 봤는데 왜 탄핵 국면으로 못 들어가느냐. 확실하게 법률적으로 무언가 동의가 될 만한 하나의 어떤 징검다리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것이 윤석열은 어렵고 윤석열 측근 그것도 그 공식 라인으로 분류되는 그 측근이 구속된다면 이게 엄청난 동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또는 영부인 김건희를 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특검이 시작돼야 합니다. 국회 국정조사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탄핵에 불 붙이기는 한계가 있어요. 야당이 절대다수고 절대다수 야당을 윤석열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윤석열 바로 밑에 있는 인사가 구속된다면 윤석열 탄핵은 솟구쳐 오를 것이다 라는 분석 여러분 새겨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광장에 촛불이 불타는 것도 제한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특검의 수위는 점점 올라서 이제 윤석열을 겨냥한 것인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동조할 가능성은 낮지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내세우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화된 법안을 내놓겠다라고 한 특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회가 특검을 직접 할 수 있는 상설 특검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고 그렇게 해서 그 특검이 상당한 동력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타도 국면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갈 수 있는 길이 그것뿐이라면 가야지요. 그러나 위력적인 우회로가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지혜와 전략이 모아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